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현 여정을 시작할 때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순간이다. 바로 자아가 조용히 주도권을 잡는 그 순간이다. 자아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시각화하고 더 오래 확언을 반복하고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면 우주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공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노력, 보상. 하지만 양자장에서는 이 공식이 무너진다. 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공명에 반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아가 더 밀어붙일수록 결핍의 진동이 커지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더 막히게 된다. 당신이 실현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씨앗을 심는다고 상상해보라. 자아는 기다림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한다. 증거, 결과, 통제를 원한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흙을 파헤친다. 물을 과하게 주고 흙을 이리저리 다시 정리하고 준비도 되기 전에 여린 새싹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씨앗은 뿌리내릴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에 대해 바로 이렇게 행동한다. 의도를 심어놓고도 장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의심, 통제, 일정, 비교로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양자 물리학에서 단순함은 코히런스의 원리다. 코히런스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입자들이 정렬되며 파동이 안정되고 시스템이 흐르는 상태를 뜻한다. 당신의 에너지가 코히런트하면 장은 즉시 그것을 반사한다. 그러나 자아는 단순함을 두려워한다. 쉬운 것을 믿지 못한다. 자아는 속삭인다. 그렇게 단순할 리 없어. 더 복잡해야 해. 나는 더 많이 하고 더 강요하고 더 입증해야 해.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자아는 복잡함 속에서 살아남는다. 풀어야 할 문제, 분석할 전략, 쫓을 목표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장은 전략에 관심이 없다. 오직 주파수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자아가 잡음을 더할수록 주파수는 막힌다. 신경과학은 왜 자아가 전전두엽에서 끊임없이 분석, 판단, 예측을 반복하는지 보여준다. 이것이 과도해지면 신경계는 투쟁도피 반응으로 전환된다. 심박수는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몸을 가득 채우며 에너지는 순식간에 불안정해진다. 당신은 두려움, 결핍, 긴박함을 송출하게 된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시각화를 하든 장이 받는 신호는 결국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이다.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우주는 거울처럼 그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 더 노력할수록, 더 쫓을수록, 더 밀어붙일수록 실현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영적 전통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경고해왔다. 신비가들은 통제에 집착하는 작은 자, 거짓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야라 불렀다. 당신을 가두는 환영이다. 예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죽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현대의 스승들은 그것을 단순히 애고적 마음이라 불렀다. 결국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한다. 자아는 쉬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없다. 자아가 아는 건 고군분투뿐이다. 분리뿐이다. 하지만 양자장은 분리가 아니다. 온전함, 흐름, 연결이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 온전함 안으로 들어간다. 역설이 있다. 자아는 놓아버림이 곧 통제를 잃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양자장에서는 놓아버림이야말로 진짜 통제를 준다. 힘이 아니라 정열에서 오는 통제다. 파도를 타는 서퍼를 떠올려보라. 자아는 바다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조수를 바꾸고 해류를 지휘하고 파도가 다르게 움직이라고 요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서퍼는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파도와 정렬하고 그 위를 탄다. 파도가 그들을 실어 나르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이다. 장은 곧 파도다. 자아는 그 파도를 밀어붙일 수 없지만 영혼은 탈 수 있다. 그러니 실현이 왜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아무리 반복해도 결과가 없는지, 왜 애쓰다 지쳐버리는지 궁금했다면 그것은 자아가 원래 단순해야 했던 것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막는 것은 창이 아니다. 바로 에고다. 에고는 끝없는 조건, 당해, 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당신 눈앞에 있다. 정렬은 힘들지 않다. 코히런스는 단순하다. 공명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꼭 붙잡고 있기를 바라는 열린 고리가 있다.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더 많은 단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지워내는 것이라면 어떨까? 막힘이 결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쉬움이 가능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에고 안에 있다면 계속 함께하라. 곧 왜 에고가 단순함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무노력의 양자적 실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지 드러날 것이다. 본질적으로 에고는 단순함을 두려워한다. 해결할 문제, 분석할 퍼즐, 극복할 도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일이 쉬우면 에고는 자신이 쓸모없고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래서 실현의 영역에서 에고는 원래 무노력으로 설계된 것을 은밀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에고는 속삭인다. 이렇게 단순하다면 진짜일 리 없어. 내가 힘들지 않다면 나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 단계, 확언, 통제를 더더욱 쌓아 올린다. 모두 에고의 복잡함 중독을 만족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우주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리고 주파수는 복잡성이 아니라 코히런스에서 나온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연 자체가 효율적임을 이해했다. 물리 법칙은 복잡하지 않다. 심오한 진리를 단순한 방정식으로 담아낸다. 이 MC2 역시 긴 공식이 아니다. 그 우아함은 응축된 단순함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양자장은 당신이 정교한 의식을 수행해야만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 에너지, 코히런스, 정렬에 반응한다. 그러나 에고는 불필요한 잡음을 덧붙이고 싶어 한다. 확실한 보장, 통제, 타임라인, 안전망을 원하고 그 모든 잡음이 신호를 뒤섞어 버린다. 양자역학으로 보자. 이중슬릿 실험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의 파동처럼 행동한다. 관측은 그 파동을 물질로 붕괴시킨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힘을 쓸 필요도 없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주의가 가능성과 정렬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양자 수준의 단순성이다. 그럼에도 에고는 그토록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필요 없는 곳에 억지로 애쓰려 하고 가능성의 단순한 붕괴를 복잡한 절차로 바꿔버린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두려움, 통제라는 익숙한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한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몸이 학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결핍의 진동을 강화한다. 아직 갖지 못했으니 얻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바로 이 신호가 소망을 멀리 밀어낸다.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심장노의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가 통제를 내려놓고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상태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장은
즉시 반응한다. 치유가 일어나고 시노니시티가 몰려들며 타임라인이 이동한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는 허용을 약함으로 해석한다. 내가 시도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물리는 정반대를 보여준다. 에너지는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라 흐른다. 시련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코히런스를 통해 일어난다. 과잉 복잡화를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맑고 정돈되고 자기 장을 띈다. 장은 완벽한 거울처럼 그 맑음을 그대로 되비춘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정정이, 왜곡, 잡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거울은 그것도 반사한다. 혼란, 지연, 궁핍. 그러자 에고는 그 혼돈을 가리키며 말한다. 와, 네게 나는 필요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 순환은 끊이지 않는다. 영적 전통은 언제나 진리는 단순하다고 가르쳐 왔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상상하고, 느끼고, 신뢰한다. 그들의 에너지는 맑고, 마음은 조화롭다. 그래서 그들의 시련은 즉각적이다. 그들은 단순함 속에서 산다. 반면 에고는 결코 논쟁을 멈추지 않는 변호사와 같다. 에고는 당신의 마음을 조건들로 가득 채운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어. 증거를 얻기 전에는 쉴 수 없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어. 그러나 장은 논쟁에 반응하지 않는다. 진동에 반응한다. 그리고 진동은 단순할 때 가장 맑다. 자,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다. 에고는 복잡함이 곧 통제라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복잡함은 저항이고 단순함은 정렬이다. 복잡함은 당신을 생존 모드에 가두지만 단순함은 당신을 창조로 이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서 고군분투한다. 과정 자체를 에고에게 넘겨주고 신호가 너무 시끄러워 장이 응답할 수 없을 때까지 끝없이 노력을 더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화하는 법을 배우고 억지 대신 느낌을, 추격 대신 신뢰를, 과잉 생각 대신 정렬을 선택하는 이들은 무노력의 양자 도약을 경험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라. 당신의 에고가 시련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본래 자연스러워야 할 것에 의식, 의심, 통제의 층을 덧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에고의 함정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길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적은 노력이다. 단순함의 우아함을 기억하는 것이다. 에고의 복잡함을 내려놓는 순간 우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당신의 신뢰였다. 계속 함께하라. 이제 우리는 과잉 생각의 과학, 에고가 어떻게 실제로 당신의 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시련을 막는지 살펴볼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며 밤새 뒤척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의도를 세워놓고도 곧바로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하고 질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순환이 바로 에고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에고는 스스로를 책임감이나 앞서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과잉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과잉 생각은 양자적 시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이유는 분명하다. 당신의 뇌는 예측 기계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예측 부호화라고 부른다. 뇌는 끊임없이 환경을 스캔하고 현재 순간을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오랜 세월 스트레스와 실망 속에서 살아왔다면 뇌는 앞으로도 같은 상황을 더 많이 예측한다. 즉, 새로운 의도를 세워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오래된 패턴을 통해 걸러낸다. 당신은 말한다. 나는 풍요를 원해. 그러나 뇌는 되받아친다. 지난번에 그걸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잖아. 차라리 결핍에 대비하는 게 낫겠어. 이 예측이 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촉발한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몸은 실제 위협과 상상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얕은 호흡, 빠른 심장 박동 같은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순식간에 당신은 풍요 대신 두려움을 송출한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신체의 생리적 상태가 직관과 실현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심장 리듬이 혼란스러우면 지각은 좁아지고 기회나 시노니시티, 해결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든다. 반대로 심장 리듬이 조화로우면 뇌와 몸은 조화 상태에 들어가며 인식이 확장되고 양자장에 대한 접근이 열린다. 과잉 생각은 이 조화를 깨뜨린다. 당신을 생존의 루프에 가둬두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걱정거리뿐이 된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당신의 성향이 스트레스, 반분석, 통제에 중독되어 있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중독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기에 같은 순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과잉 생각은 그 순환에 당신을 붙잡아 두는 에고의 방식이다. 에고는 걱정이 곧 안전, 분석이 곧 진전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하는 일은 분리와 결핍의 진동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양자역학은 이 진리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중첩 상태에서 입자는 무수한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면 파동이 붕괴되어 하나로 고정된다. 과잉 생각은 같은 렌즈로 현실을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도록 허용하는 대신 에고는 익숙한 것으로 되돌려 계속 같은 현실로 붕괴시킨다. 마치 새로운 타임라인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기 두려워 계속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영성은 오래전부터 이 함정에 대해 경고해왔다. 불교에서는 과잉 생각을 원숭이 마음이라 부른다. 멈추지 않고 떠드는 들뜬 마음이다. 도덕경원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멈추면 문제는 끝난다. 그는 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분석이 고통을 만든다는 진리를 가리킨 것이다. 신비가들이 알았던 것을 이제 과학이 확인한다. 통제에 대한 집착이 삶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잉 생각은 생산적으로 느껴진다. 에고는 속삭인다. 더 열심히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양자장에서는 해답이 더 강한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 더 높은 진동에서, 코히런스에서 온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 직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때 온다. 샤워 중이거나 산책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들을 기억해보라. 그것은 과잉 생각이 아니라 공간이었다. 열림이었다. 에고가 잠시 조용해져 장이 말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루프에 갇힌 순간을 알아차려라. 신경계가 과열되고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빙빙 도는 순간을 포착하라. 그때 멈춰라. 깊게 호흡하라. 주의를 심장에 두어라. 이 단순한 행위가 신경계를 생존 모드에서 코히런스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몸이 차분해질수록 신호는 맑아진다. 잡음은 사라지고 송출은 선명해진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로 다시 맞추기 시작한다. 과잉 생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화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선택지가 생긴다. 같은 타임라인을 계속 반복해서 붕괴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지로 발을 내디뎌 장이 당신의 의심이 아니라 코히런스에 반응하도록 신뢰할 것인가? 에고는 늘 복잡하게 만들고 분석하고 통제하려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에고가 아니다. 당신은 관찰자이고 의식이며 신호 그 자체다. 그리고 에고의 과잉 생각을 멈추는 순간 장은 마침내 당신이 바라던 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계속 함께하라. 이제 우리는 에고가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즉시 정렬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쯤 되면 알았을 것이다. 에고가 항상 오만이나 자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현의 영역에서 에고는 논리, 책임감, 계획, 심지어 영적 규율로도 자신을 위장한다. 에고는 너무도 그럴듯한 가면을 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동하지 않는 의식들을 끝없이 반복하며 지쳐버릴 때까지 자신이 에고를 통해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장은 언제나 정밀하다. 장은 가면에 반응하지 않는다. 진동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진동이 에고에서 비롯될 때 결과는 언제나 복잡하고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고가 당신의 실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3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다. 첫째, 체화 없이 바람만 반복한다. 당신은 말을 하고 확언을 적고 비전 보드를 만든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다. 에고는 존재의 진동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단지 원함의 루브 속에 머물게 한다. 에고는 반복이 곧 진전이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체화 없는 반복은 결국 잡음일 뿐이다. 그것은 노력으로 포장된 결핍의 신호다. 둘째, 신뢰하기 전에 증거를 요구한다. 에고는 말한다. 보면 믿을 거야. 그러나 양자장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당신이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된다. 정열을 느끼기 전에 증거를 기다리는 것은 의심의 진동을 보낸다. 이는 장에게 나는 아직 너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장은 그 불확실함을 그대로 반사한다. 그래서 실현이 멈추는 것이다. 장이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에고가 먼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어떻게 집착한다. 에고는 통제에 중독되어 있다. 모든 단계, 모든 디테일, 모든 타임라인을 알고 싶어 한다. 에고는 속삭인다.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실현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명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어떻게만 고정될 때 가능성의 장을 좁은 통로로 축소시킨다. 우주가 열어줄 수 있는 무한한 방식에서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에고는 자신이 보호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적을 막고 있다. 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있다. 한번 이 패턴들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깰 수 있다. 아, 또다시 내 에고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거리가 생긴다. 통제의 목소리와 동일시하기를 멈추고 고유한 직관의 맥박과 정렬하기 시작한다. 그 전환만으로도 신호는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실천해보자. 잠시 멈추고 성찰하라. 당신의 삶에서 본래 단순해야 했던 것을 에고가 어디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 체화 대신 반복하고 신뢰 대신 의심하고 허용 대신 통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신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에고와 싸울 필요도 없다. 그저 인정하고 놓아주면 된다. 왜냐하면 매번 에고의 통제를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코히런스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히런스는 양자장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다. 이 전환을 고정하기 위해 선언 하나를 제안하고 싶다.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아닌 장 그 자체에게 지금 이렇게 입력하라. 나는 통제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양자적 명령이다.
의도를 담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신경계와 잠재의식 그리고 장에게 애고에서 벗어나 정열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때 더 이상 우주에 빌지 않는다. 우주와 정열한다. 그리고 그 선언을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하라.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은 부드러워지고 주파수는 달라진다. 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잉 생각이 아니라 코헤런스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복잡하게 만들고 영혼은 단순화한다. 에고는 의심하고 장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한다. 그리고 나는 통제를 내려놓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양자가 언제나 보상하는 단순함 속으로 들어선다. 계속 함께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전환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에고를 넘어 무노력의 실현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당신의 소망뿐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만약 에고가 잡음이라면 코헤런스는 음악이다. 에고를 넘어서는 전환은 에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에고는 당신의 실현을 이끌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다. 에고의 역할은 보호하고 길을 찾고 과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운전석에 앉는 순간 현실은 끝없는 노력과 투쟁으로 변한다. 양자장은 에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열이다. 그리고 정열로 전환되는 순간 실현은 추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에고를 손전등이라고 생각해보라. 손전등은 한 지점만 좁게 비춘다. 생존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실현에는 다른 시야가 필요하다. 사방을 동시에 비추는 태양 같은 시야다. 그것이 상위자아다. 장을 감지하고 연결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의 부분이다. 에고를 넘어서는 전환은 손전등에서 태양으로, 통제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과학도 이 전환을 흥미롭게 뒷받침한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워크숍에서 연구된 고급 명상가들의 뇌 스캔은 자기 참조적 사고, 즉 에고의 잡담과 관련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뇌 전반의 동기화가 증가하며 이른바 글로벌 코헤런스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에고를 넘어선 마음의 생물학적 서명이다. 분열된 신호 대신 뇌는 조화를 송출한다. 그리고 뇌와 심장이 정렬될 때 장은 즉시 반응한다. 사람들은 자발적 치유, 시노니시티, 논리를 뛰어넘는 실현을 경험한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에고를 코헤런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영적 전통은 늘 이 원리를 가르쳐왔다. 요기들은 거짓 자아의 해소를 말했고 신비가들은 작은 자아가 죽어야 신성이 깨어난다고 말했다. 내빌 고다드는 이를 끝에서부터 살기, 곧 바라는 상태를 완전히 체화하여 자신과 실현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 에고는 분리 속에 머물게 하지만 상위 자아는 하나됨 속에 산다. 당신이 하나됨으로 전환하는 순간 실현은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힘으로 바뀐다. 에고를 넘어선다고 해서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다. 행동이 정렬되는 것이다. 두려움에 쫓긴 노력이 아니라 영감받고 안내받은 효율적인 걸음이 된다.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 애쓰지 않는다. 장의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 파도와 싸우지 않고 타기 시작한 서퍼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을 소망과의 정렬 속으로 자연스럽게 실어 나른다. 에고는 통제를 원한다. 상위 자아는 흐름을 원한다. 그리고 흐름은 장이 언제나 보상한다. 감정적 차이는 분명하다. 에고 안에 갇혀 있으면 실현은 무겁고 긴장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에고를 넘어서는 순간 실현은 가볍고 확장되고 불가피하게 느껴진다. 더 이상 언제 일어날까를 묻지 않는다.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상태로 산다.
이것이 신비가들이 그러한 평화를 발산했던 이유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다. 이미 실현이 당연한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동이 기도였고 코히런스가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패닉 대신 호흡을 선택하는 것이다. 통제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대신 신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과잉 복잡화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이게 단순하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에고의 장악은 풀리고 장의 응답을 불러온다. 진실은 단순하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다. 정렬이다. 그리고 정렬은 당신과 원하는 현실 사이의 최단 거리다. 이것이 위대한 전환이다. 노력에서 공명으로, 에고에서 본질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한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에고는 실현할 힘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진 힘은 오직 막는 힘뿐이었다. 진정한 창조자는 언제나 당신의 코히런트한 자아였다. 신뢰하고 정렬하고 허용하는 바로 그 자아.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실현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 계속 함께하라. 마지막 활성화에서는 이 전환을 완전히 단내리고 코히런스를 안정화하는 연습을 통해 에고의 함정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일관되게 실현하는 법을 보여주겠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에고는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잠재워야 할 잡음이었음을, 결코 악당이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렌즈였음을, 진짜 힘은 언제나 당신의 코히런스, 단순성, 그리고 이미 그러한 당신 존재의 공명 속에 있었다. 양자적 실현은 복잡하지 않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오래 생각하거나 더 많은 디테일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결과의 진동 그 자체가 되어 장이 그 상태를 당신에게 거울처럼 비추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단순하며 그 우아함은 단순성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조 디스펜자는 뇌와 심장이 코히런트해지는 순간 몸이 생존이 아니라 창조로 들어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네빌 구다드는 끝에서부터 살기, 즉 이미 끝난 상태를 체화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비밀이라고 가르쳤다. 과학과 영성을 가로지르는 이 모든 목소리는 같은 진리를 말한다. 에고는 복잡하게 만들지만 우주는 단순화한다. 매일 그 상태에서 사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깨어나서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묻는 대신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도전에 나서며 장이 당신의 신호에 맞추어 재조직되고 있음을 안다. 더 이상 표징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표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전환을 느낀다. 당신은 코히런스를 발산하고 코히런스는 매번 현실을 당신 편으로 끌어온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초대다. 에고로부터 실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불필요한 복잡화를 내려놓아라. 단순성의 우아함을 신뢰하라.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다. 단순함은 양자적 지성이다. 그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식이다. 그리고 그와 정렬하는 순간 당신은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에고를 넘어 일관되고 무노력한 실현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접근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억하라. 장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가장 맑게 공명하는 이에게 응답한다. 에고는 늘 당신에게 속삭일 것이다. 넌 충분히 하지 않았어. 더 복잡해야 해. 이렇게 쉬울 리 없어. 그러나 상위자아는 더 잘 안다. 진실을 안다. 양자적 실현은 단순하다. 정렬이 곧 힘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신호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주파수를 고정하라. 그리고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창조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코히런스를 유지하고 광휘를 발산하며 단순함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라.